아버지는 저한테 미국에 남으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제가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건요, 제가 한국을 찾게 만든 사람도 결국 아버지였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거의 안 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꺼낼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건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그냥 외국인이 한국 좋아하게 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남의 꿈에서 빠져나와서 점으로서 인생을 선택한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는 미국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미국은 기회 나라다. 미국에서 뭐든 될 수 있다.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들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세대에게는 진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살았던 세대의 치도를 자식한테 치워줄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지도가 지금 내 길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17살, 18살 정도 됐을 때 저는 미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그림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돈 벌고 그 나라에서 평생 사는 것, 겉으로 보면 완벽했어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파다, 학교, 미래. 근데 저는 거기서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상했죠,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 있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거웠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비어 있었고, 길을 걸어도 내 차례가 아닌 것 같고, 웃고 있어도 속은 계속 가라앉았어요. 미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하고 안 맞았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남들은 계속 말하거든요. 헨리야, 거기 좋은데 왜 그래? 기회를 잡아야지. 너는 푹 파는 거야. 근데 푹 파는 인생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 숨이 막히면은 그건 북이 아니에요. 그건 예쁜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한국 쪽으로 끌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한국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한의단에 가면은 마음이 변했어요. 한글 간판을 보면은 멈춰서 봤어요. 한국어 소리를 들으면은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소리 자체가 엄청 좋았어요. 미국에서 계속 떠있는 느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바닥이 발이 닿는 느낌이었어요. 아직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처음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몸이 먼저 알아요.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야, 헨리야, 너 한국 한번 가봐. 그때 저는 한국을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부끄럽지만 남한과 북한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끌렸어요. 그래서 2015년에 한국에 딱 2주 갔어요. 그리고 그 2주가 여러분 제 인생을 박살냈어요. 좋은 의미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빠르고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달랐어요. 미국에서 제 안을 누리던 무거운 공기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전날부터 일이 터졌어요. 공항 화장실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처음 온 나라,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짐은 많고 머리는 하얘지고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아, 끝났다. 그때 공항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에게 갔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했고 그분도 영어로 거의 못했고, 근데 그분 얼굴을 아직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당황해서 손짓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그분 눈이 확 커졌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걱정한 얼굴이었어요. 그냥 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말은 안 통하는데 사람은 통하는 느낌. 그분이 같이 찾아주고 여기저기 확인해주고 저보다 더 급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한국어 진짜 못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고 계속 미안한 얼굴만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따뜻하지? 그 장면 하나가 제 안에 바뀌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난 혼자다였어요.
근데 한국에 온 첫날 말도 안 통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사람 인생은 가끔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하는 순간에 바뀌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공항 화장실 앞에서 잃어버린 열쇠 하나 때문이에요. 그 2주 동안 저는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편의점의 불빛, 밤거리의 사람들, 제절의 속도, 식당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도 어떻게든 같이 흘러가는 그 느낌.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살아있었어요. 그게 저를 때렸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안정적이었어요. 학교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미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죽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어도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없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머리는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몸은 이쪽이 맞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알았어요. 난 여기 못 남는다. 몸만 미국에 있었지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수업을 줄여도 한국 생각이 났고, 일을 해도 한국어 소리가 생각났고, 한인단에 가면은 괜히 오래 그냥 앉아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결정했어요. 나는 한국에 갈 거야. 팔 수 있는 걸 다 팔았어요.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했어요. 미국에서 만들던 안전한 길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저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차가웠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었을 거예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학교도 다녔고 좋은 직장 가능하고 돈도 벌 수 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그는 저한테 말했어요. 너는 실패할 거다. 한국어 못 배울 거다. 그 나라에 적응을 못 할 거다. 사람들하고 못 어울릴 거다. 결국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말을 들으면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데 아버지가 말하면은 몸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말이 머리에 박혔어요. 나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뭐 진짜 내가 미친 건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한국어 못 배우면은 어떡하지? 몇 년 버리고 돌아오면은 어떡하지?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남의 품 안에서 잘 사는 척 하다가 전전히 섞는 것보다 훨씬 나아.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실패보다 무서운 건 내 인생이 아닌 길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내 인생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삶. 부모는 자랑스러워하는데 나는 내 얼굴을 못 보는 삶. 월급은 들어오는데 내가 점점 사라지는 삶.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무서웠지만 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처참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너무 어려웠고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머리가 멈췄고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것도 긴장됐고 은행은 지옥이었고 전화 통화는 공포였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문장을 10번이나 연습했고 사람들이 웃으면 내가 이상하게 말해나 싶었고 누가 못 알아들으면 집에 와서 혼자 짜증을 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나? 그 생각이 한 2번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진짜 힘든데 살아있었어요. 쨍삐한데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무너질 것 같던데 미국처럼 죽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한국어는 책상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틀리면서 배웠어요. 쨍삐 당하면서 배웠어요. 사람들 표정 보면서 배웠어요. 술자리, 카페에서, 지하철 일하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하면서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되고 관계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절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언어로 제 인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들릴 수도 있어요.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세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두려움을 주원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망치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은 지키기만 하면은 자기 인생을 못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부모가 무서워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돼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나라, 친구들이 비우는 선택, 가족이 불안해하는 방향. 거기에는 내 인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의 제일 이상한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저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한국 친구들 때문에 한국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 갔다가 인생이 뒤집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살고 결국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렸던 한국도 사실 아버지가 열어준 미국이라는 문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이상해요, 여러분. 그때는 반대적으로 보였던 일이 나중에 보면은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말이 완전히 들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위험했어요. 무모했어요. 진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갔으면은 저는 더 그게 실패했을 거예요. 한국으로 간 건 그냥 나라를 바꾼 거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거였어요. 아버지 꿈에서 제 꿈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미국이라는 안전한 그림에서 한국이라는 불확실한 현실로 뛰어든 거였어요. 여러분도 언젠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가족이 말리는 선택,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길, 남들이 보면은 왜 굳이 하냐고 하는 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그쪽을 보는 길.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릴 말이 아니에요. 멍청하게 인생 던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평생 남의 트려만 듣고 살면은 나중에 진짜 잔인한 질문이 남아요. 내가 원했던 인생은 어디 갔지? 저는 그 질문을 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말려도 갔어요. 망할 수도 있었지만 갔어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아버지에게도 고마워요. 아버지 미국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미국에 안 갔을 거예요. 미국에 안 갔다면은 한국 친구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한국 친구들을 못 만났으면은 한국에 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크게 말린 사람도 결국 저를 한국 앞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었어요. 부모 말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주면 안 돼요. 걱정은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걱정에게 운전대를 넘기면 안 돼요. 저는 아버지가 말렸지만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이 정해준 삶은 끝났어요.